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2020년 4월 22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9일까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죠?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이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22일,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이후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서 지난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뒤에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감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고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감염 사례가 조용한 집단 감염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긴장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 2주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눈앞의 진정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해본 결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러 의견과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이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랑 지금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는 뭔가요? 우선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학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학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이 아니라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합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내리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단 권고, 집회 금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지침은 이전과 똑같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밀접 접촉이 덜한 야외시설은 다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확진자 발생 상황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지자체가 시설을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실외체육시설은 방역 조치를 완료한 후에 운영하며 유증상자나 최근 2주간 해외여행자는 이용을 제한하고요.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세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같이 90개 시설 가운데 29개 주차장만 개방할 계획이고요.
전국의 공영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합니다. 더불어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하지만 숙박시설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4월 22일부터 다시 운영하는 국립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가운데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시설은 국립시설에 준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방역당국 계획은 뭔가요? 앞으로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 상황 등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인데요. 감염 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래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병행을 위해 세부 지침 등을 꼼꼼히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방역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여러 수칙들을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쳐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셨기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지연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방심한다면 지난 한 달간 우리의 노력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시각을 다투며 겹겹의 보호 장비 속에서 땀에 흠뻑 젖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을 떠올려 주세요.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